많은 분들이 올 초에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뵈면은 뭐 네. 올해 2억 이상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항상 인터뷰를 다른 이제 채널에서 얘기를 할 때 비트코인 2억은 확정이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M2 통화량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트럼프가 관세로만 흔들리지만 않았으면 더 빨리 2억을 갈 수 있었을 텐데 올해 말에 보통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뭐 캐시우드도 그렇고 뭐 라울팔도 그렇고 얘기하는 게 충분히 올해 말에는 20만 달러 전후를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책에 보면 그 사이클 투자라는 거에서 설명을 해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이클이 원래는 10월에서 11월이 정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쯤에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 20만 달러 정도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좀 더 이렇게 상승할 만한 재료 네.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전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M2거든요. 아, 통화량이 결국 통화량. 증가하는 건. 그러니까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건 어디 가서 잠겨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통화량이 시중에 다 나온다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때문에 미국에서 원하는 게 우리가 보면은 투자 대상이 1번이 부동산이 있죠. 네. 2번은 주식이 있겠죠. 그다음에 원자재가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저희가 만드는 것 중에서 지금 새로운 디지털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쉽게 해서 코인 시장을.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달러가 그쪽에 잠기길 원하는 거기 때문에 M2 통화량이 증가가 되더라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대신 자산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자산 시장을 탄생시키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M2 통화량이 가장 문제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와 관련해서 요즘 보니까 스테이블 규제 법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네네. 지니어스 액트. 네네. 이게 이제 결국 뭐 진통 끝에 통과는 됐습니다. 네네. 네, 통과가 됐는데 이게 그 미칠 영향.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네. 좀 다르잖아요. 네네. 어떻게 이걸 우리가 호재로 봐야 될지. 그러니까 이거는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이제 그걸 나중에 한번 칠판 강의가 가능하면 해드리겠는데 중요한 거는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국채 수요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수요를 증가를 시키려면 미국이 어쨌든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나는 부채를 줄일 생각이 없어. 네. 난 계속 찍을 건데 문제는 부채 비율은 줄일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5억짜리 아파트를 2억 대출해서 샀으니까 나는 대출이 2억이지만 그 아파트가 10억이 되면 나는 대출이 5억이 돼도 상관없어. 왜냐면 자산 가치가 네.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게 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국채 수요가 예전에 일본이 사주고 중국이 사줬잖아요. 네. 왜냐하면 성장하는 나라들은 미국의 국채를 사서 안전자산을 해서 외환 보유고를 늘리는데 이제 중국도 어느 정도 정책이 왔고 그럼 결국은 누군가는 국채를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국채를 살 수 있는 방법은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이제는 그런 거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사들이 국채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잖아요. 미국의 달러 자산을 사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새로운 수요처를 만드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국제 수요처로서 이 네네.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것이다. 그렇죠. 이제 이러한 평가들은 많은데 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비트코인이 올라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네. 요거에 대해서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우리 이제 화폐 개념을 처음에 보면 미국이 지금 기축인 이유가 뭐죠? 무역 거래를 다 달러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페트로 달러의 원인은 뭐였었죠? 자, 미국이 이제는 근본 이제가 아니고 모든 원유 거래는 뭘로 해? 달러로 해. 그러면 디지털 시장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든 새로운 디지털 시장에서 모든 거래는 디지털 달러로만 해. 네. 그러면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그러면 미국 달러 기반의 코인으로 이것만 해. 그러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되면 달러를 좀 더 대중화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쓰임새를 넓히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네. 그러니까 모든 화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쓰임새가 많아야겠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얘기하는 CBDC를 만약에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전 세계에서 중국 거를 얼마나 쓸까요? 근데 결국은 처음에 선점한 디지털 달러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뉴욕 증시와 이게 뭔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봤을 때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호재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게 이제 금리 인하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뭐 하여튼 이러저러한 것들 때문에 금리 인하가 또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그렇지 네. 않은 의견도 있고 좀 혼란스러워요. 이 금리 인하가 이 비트코인 가격에 미칠 영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트럼프 때문인데요. 지금 경제 트럼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금리 인하는 어떨 땐 좋고 어떨 땐 나쁜데 모든 사람들은 금리 인하가 다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가 좋고 골드락스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는 무조건 좋은 건데 트럼프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트럼프 일기에서 금리 인하 없이 관세를 세게 때렸더니 경기도 안 좋아지고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금리를 인하를 하고 중국하고 싸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중국하고 무역 협상이 잘 됐다고는 하는데
만약에 트럼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갑자기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리가 인하되는 건 아주 좋은데 특히 0.25 이렇게 차분히 내려가는 거는 모든 자산시장에 다 좋거든요. 유동성 공급이니까.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이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난 1%까지 내리고 싶어. 갑자기 2%까지 내리고 싶어 해서 빅컷을 갑자기 몇 번을 한다. 그럼 이거는 자산시장에 충격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제 중국하고 싸울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0.25씩 이렇게 차분히 내리는 거는 오히려 괜찮은데 좋은 금리 인하인 건지 아니면 정말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중국이랑 싸우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자산 비중을 줄이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가 무조건 그 유동성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호재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네. 어떤 의미로 하느냐. 근데 현재 나오는 분위기로는 뭐 파월 사임 네. 압박도 하고 네. 해임 뭐 그 경고도 하고 여러 네.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시장은 못할 것이다 쪽으로 다 베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는 못할 것이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파월은 오히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좀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네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관세 효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관세를 세게 때렸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싶은 관세는 보편 관세 20%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부채에 이 관세를 가지고 3분의 1 정도를 줄이고 싶은데 그 관세율이 보편으로 20% 정도는 각 나라에 매겨야 자기가 지금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잖아요. BBB 법안 같은 경우. 그러면 감세한 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자기가 퍼주는 거를 다시 걷어들이는 관세가 3분의 1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2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세에 대해서 아직 효과가 안 나왔으니까 파월 입장에서는 내가 보고 결정을 할게. 그럼 트럼프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는 원유가를 65에서 70 사이로 내가 지금 안정시키고 있고 원유만 어느 정도 잡으면 분명히 나는 물가를 잡을 수 있어. 지금 지표 봐봐. 괜찮으니까 좀 내려줘. 경기가 안 좋았을 때 내리는 건 안 좋아. 미리 내려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파월 의중에서는 아니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관세 보고 할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연히 0.25 정도 내려주는 건 좋을 것 같긴 한데 7월 달에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너무 힘들다고 보고요. 네. 9월 달 정도 파월이 한번 0.25 정도 내려주면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고 전망도 그렇게 금의 한 절반 시점까지 갈 정도로 이제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렇다면 혹시나 생각하시는 그 악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상을 뒤엎는 혹은 그렇죠. 그 늦게 가게 만드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비트코인은 사이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사이클보다 중요한 거는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게 가장 문제고요. 네. 갑자기 트럼프가 중국이랑 이제 전쟁을 진짜 본격적으로 하겠다. 트럼프의 공약이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 중국이랑 자기는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거든요. 네. G2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완벽한 그죠 막아잖아요. 그럼 결국은 중국이랑 싸워야 되겠죠. 그러면 트럼프는 미국 경제가 충분히 좋아지고 자기가 어느 정도 원하는 상황이 오면 금리도 충분히 내려져 있고 그러면 중국이랑 한번 싸울만 하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도 지금 힘들어하지만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무너뜨린다는 게 시진핑을 교체한다는 뜻이 아니고 중국의 자본시장을 개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걔가 원하는 게 그거니까. 그죠? 그럼 그렇게까지 가려고 한다고 하면 관세를 지금보다 더 세게 때리면서 중국이랑 전쟁을 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저희가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아까 또 전자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관세 전쟁을 중국이랑 시작하는 순간 저희는 조금은 도망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 사이클 이론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ETF가 만들어지면서 네. 기관들이 대량으로 좀 사기 시작했고 그에 의해서 개인에 의해서 주도되던 과거와는 다른 사이클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제 사이클 이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올해까지는 이제 4년 주기 사이클이 맞을 것 같긴 한데요. 다음부터는 이제 사이클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시장하고 같이 연동해서 갈 거니까. ETF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미국 주식화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서 좀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코인 투자를 코인처럼 하면 안 되고요. 주식처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모아가는 방법을 해야지 옛날처럼 뭐 갑자기 막 하루에 2배씩 올라가고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그 올해까지는 어쨌든 통한다고 하셨으니까 이 사이클 이제까지 그 어떤 그 흐름을 보면은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맞아요. 폭락하는 시기가 항상 찾아왔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오른 것도 다시 되돌림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많긴 하거든요. 네네. 뭐 동의하시나요?
내년 정도 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근데 옛날처럼 7, 80%의 폭락은 아니고 왜냐면 기관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는 1억 밑으로는 가지 않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어쨌건 뭐 한 2억까지도 보시는 거니까 네. 최고점 대비 한 50%까지도 떨어질 수는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고점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프로필이 좀 다르긴 할 텐데 지금 1억 6천 기준에서는 제가 볼 때는 1억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만약에 2억 정도 된다고 하면은 1억 2천 이렇게 한 3, 40% 정도 빠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받쳐주는 기관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네. 어쨌건 상당히 좀 다시 그 사이클처럼 네. 과거 사이클처럼 좀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급락할 것이다로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어느 정도 떨어지긴 하겠지만 옛날 같은 그렇게 급격한 그렇죠. 하락은 예전에는 거죠. 거의 70% 이상 빠졌죠. 그럼요. 하루에도 50% 빠졌습니다. 제가 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왜 투자를 했냐면 안 믿겠지만 2017년도에요. 제가 비트코인인데 알트코인도 아니고 오늘 비트를 샀는데 자고 일어나서 내일 보니까 2배가 된 거예요. 하루 만에. 진짜 그렇죠. 코인.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다양한 알트코인들이 나오고 네. 비트코인이 그런 어떤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으니까 네. 알트코인들이 나오면서 막 그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붐들이 일어났고 또 그렇죠. 수익증도 컸었죠. 후유증이 많이 컸었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번에 빠지게 될 그것이 이제 뭐 50%가 될지 40%가 될지 어쨌건 과거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큰 급락장이 올 것이다. 네. 그러면 그 급락을 올 것으로 보는 그 시그널,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또 이 가격 변동이 있는 거니까 일반적인 가격 조정과 급락과는 좀 다르잖아요. 네네. 이건 진짜 그런 급락이다, 팔아야겠다, 조금 더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것을 어떤 신호를 보고 판단하시나요? 저는 이제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뭐 그러면 주식도 있고 우리 빅스 지수 네.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이제 공포 탐욕 지수라고 해서 아, 코인 마켓캡을 미국에? 보면 예, 그리고 미국도 주식 보면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적 공포, 극단적 탐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는 그 지수를 많이 참고를 하는데 나머지 지수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극단적 탐욕이 뭐 2, 3주 정도 이상 지속이 되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막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희는 되게 나가려고 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기관들이 항상 호재를 터뜨리고 개미한테 물량을 넘기고 나가는 시기가 저희는 가장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코인 투자 2017년부터 하면서 항상 보면 호재를 막 터뜨리면서 공포탐욕 지수가 한 2, 3주 이상 지속되면 아시겠지만 끝까지 오르는 주식도 없고 끝까지 오르는 코인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는 그때는 비중을 많이 줄여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국 주식 투자하면서 4월 달에 미국 주식의 극단적 공포가 쌓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나와 주식 사라고 할 때 그때가 네. 거의 저점이었었거든요. 저는 그때 주식을 많이 매입을 했었는데 마찬가지죠. 극단적 공포에 사서 극단적 탐욕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네. 역시 그 주식 시장에서 보는 그 어떤 지표 네. 이것을 참고로 하신다. 많이 하죠. 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